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67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2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2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무자월 기축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명식은 일간은 기토 일간이 되겠고요.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자월이 되겠습니다. 자월의 기토, 어떻게 하면 사주의 배합,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은 기토라고 했습니다. 기토. 원래 기라고 하는 글자고요. 옆에다가 제가 오행을 붙여놓은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을이라고 하는 것도 목, 그래서 갑목, 을목 이렇게 하는 거고요. 어저께 무라고 하는 글자는 토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일간 기는 천간으로 봤을 때는 6번째 글자에 해당이 되면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 어저께 배웠던 것, 양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해서 양토가 되고요. 오늘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해서 음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인 양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높은 산의 개념, 아니면 넓은 광야의 개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늘 공부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높지도 않고 그렇게 넓지도 않고 작은 문전 옥답이라고 하죠. 작은 텃밭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전원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원토, 밭전자에다가 뭐 동산 원자 이렇게 쓰죠. 작은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텃밭 같은 것, 아니면 이제 분토라고 해서 화분에 담겨져 있는 작고 거름진 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기토의 특징은 물기를 머금고 있는 습토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반대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없는 건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후중한 그런 땅이기 때문에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라든가 내지는 병화로서 잘 배합을 시켜주면 되죠. 물론 이제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를 쓰고요. 병화가 없다고 봤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제 을목을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초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무토를 소토하는 그런 공력은 없습니다. 쉬운 말로 땅을 이렇게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고 봤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해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논 같은 것이라든가 밭을 한번 일구잖아요. 그죠? 그 밭을 일굴 때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이 있으면 금방 땅을 일구고 물 갖다 넣은 다음에 모내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 농기계가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같은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서는 소가 쟁기를 끌어서 밭을 갈거나, 소마도 없으면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삽에다가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삽질을 많이 했죠. 옛날 어디 농사 지을 때, 토목공사 같은 경우 할 때 그러한 중장비가 없었을 때는 다 사람의 힘으로 했죠. 굉장히 힘이 듭니다. 중장비 하나가 사람 많으면 수십 명의 몫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을목을 쓰느냐 갑목을 쓰느냐는 월등하게 갑목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런 논밭, 작은 그런 거기 때문에 큰 나무 같은 걸 심을 수는 없겠죠. 작은 화초 같은 것을 심거나 작물 같은 거를 키울 수는 있지만,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심을 수 없다. 그냥 개수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 물론 이 경우에도 임수정화를 쓸 수 있지만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기토는 여러분들 제가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왜 기토는 뭐 씨앗 같은 거 없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인데, 화초가 이미 심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갑목은 별도로 이렇게 소토소벽해서 하기 위해선 갑목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기토는 이미 씨앗이라든가 작물이 심어져 있는 상태의 화분이라든가 정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원에 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야기가 더 좋겠고요. 그래서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수병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조후에 방점을 둔다라고 하는 얘기죠. 조후.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더우면 뭐예요?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음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왕세보다는 조후에 좀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해당이 됩니다. 어저께 자월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설명하면, 계절로는 중동이 됩니다. 중동이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 한이 되면서 가장
추운 계절에 해당이 돼요. 가장 추운 계절이죠. 음이 가장 왕할 때가 바로 이 자월이면서 자월 중에서도 절기상 동지가 가장 음이 강하죠. 그래서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동짓날이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으면서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길었던 밤이 조금씩 짧아지고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죠. 이거를 음력으로 놓고 보게 되면 동지 때 음이 가장 강하고 양이 가장 약하지만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음은 이제 축소가 되는 것이고 양이 다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을 바뀌는 기준을 이렇게 동지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음양의 기준으로 해서 동지의 양이 이때부터 커지기 시작하니까 한 해의 어떤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얼마만큼 발생을 하고 양이만큼 얼마만큼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한 해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동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제 설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지라고 하는 개념은 연이 바뀌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하더라도 음이 가장 극성한 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양이 가장 극성한 때는 뭐예요? 5월의 하지가 바로 양이 가장 극성한 때가 되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로 양은 조금씩 줄어들죠. 그러니까 낮은 조금씩 줄어들면서 음이 커져가기 때문에 이제 밤이 점점 이때부터 커져가면서 신유술, 해자 이렇게 오면서 음은 계속 커지고 양은 계속 작아진다. 그래서 이 자월이 가장 음의 기운이 강하다. 쉬운 말로 음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건 약이고 차가운 건 음이니까 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해월도 그렇고 자월도 그렇고 축월도 그렇고 조후의 어떤 필요성이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자월뿐만 아니라 해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축월도 마찬가지로 해자축 북방이 되는 이 계절에는 조우가 굉장히 필요하다. 조우는 뭐야?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여름 같은 경우에도 조우의 개념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때는 반대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조우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내지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해자축월은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수왕절, 오행상 수가 가장 왕성한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임간지에 해당이 되고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뭐예요? 제왕지에 해당이 돼요. 제왕지 가장 수가 가장 왕할 때죠. 그러니까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물 숫자, 물이 많다라고 보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온이 크게 하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하강한다,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난방을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사람들도 겨울 같은 때는 좀 따뜻하게 해서 보온하고 잘 자야지 그 다음날 좀 개운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좀 춥게 자면은 몸에 혈액순환이라든가 기순환이 좀 안 돼서 그런지 웅크리고 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건강이 좀 안 좋죠. 특히나 차가운 데서 찬바닥에서 자면 옛말로 입 돌아간다고 하죠. 그게 뭐냐면 중풍으로서 구안와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구안와사에서 입이 돌아가고 뭐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 것이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춥게 지내지 않고 좀 따뜻하게 보온을 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명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지 사주도 옹색해지지 않습니다. 사람도 겨울에 돈 없고 뭐 이렇게 갈 데 없고 먹을 거 없고 뭐 가장 힘들죠. 거기다 춥기까지 해봐요. 그러면 진짜 힘들죠. 사주도 똑같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사주가 화가 없어서 추우면 뭐예요? 그 사람 삶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일간이 됐던 해자축월에 화가 없다. 이거는 한겨울에 껍데기 있고 겨울 나는 거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옹색해진다. 기토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도 무토와 같은 땅이긴 하지만 기토는 무토처럼 그렇게 큰 땅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화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또 무토는 큰 땅이니까 병화가 필요하고 기토는 작은 땅이니까 정화가 필요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화는 똑같이 무토든 기토든 병화가 있는 게 더 좋아요. 작은 땅이니까 그냥 뭐 정화 조그만 난로만 있어도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병화는 여러분들 화분이 내 집안에 있는 화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국적으로 있는 화분들을 다 생각해 보면 더 좋을 겁니다. 그죠?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화분을 키울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따뜻한 발코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뭐 발코니 같은 경우 햇볕이 잘 들어오잖아요. 저희 집 발코니 같은 경우에도 철쭉이 있는데 1월 되면 벌써 만개합니다. 요번에 1월 달에 제가 더 철쭉이 피게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발코니 같은 거 베란다라고 하죠. 베란다 자체가 차갑습니다. 난방이 안 되니까. 근데 햇볕이 너무 잘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 엄청 따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 베란다에 있는 철쭉 두 그루가 있는데 아주 일찍 꽃을 화사하게 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화분은 뭐예요? 기토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집 발코니에 있는, 베란다에 있는 철쭉은 마치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해자축으로 태어났는데 햇볕을 너무 잘 받으니까 3월달, 4월달에 펴야 될 철쭉이 일찍 펴버린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뭐, 그죠?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정화보다는 뭐가 필요하다? 병화가 이렇게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가 땅도 따뜻하게 녹여주고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매우 춥다 그랬으니까 차가운 기운을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기토도 따뜻해지고 물도 녹아야지만 그 기토에 심어져 있는 화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들이 빨리빨리 잘 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원 같은 경우에는 난방을 그만큼 중요시하죠. 화원하는 사람들이 난방 겨울에 안 해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난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토 자체도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도 약하지만 화토가 동궁해서 자월에 화는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병화만 있으면 안 되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목이라든가 내지는 지지로 4화 내지는 5화 같은 것이 있어주면은 병화의 뿌리가 되어줄 수 있는데, 원령 자체가 자월이니까 병호 이렇게 들어온 건 좀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수하고 오하고 이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걸 첩신되어 있다라고 해요. 첩신 같이 붙어 있다라고 하면 좌우상충이 돼서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의 뿌리가 깨져버리죠.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인목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자하고 인하고는 좀 서로 충이 되지 않죠. 만약에 오화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연이 아니라 시지에 오화가 있는 것은 이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게 좌우상충한다 하더라도 쭉 이렇게 격을 두고 떨어져 있으면 충이 안 돼요. 오히려 안 되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오화가 살아날 수 있다. 근데 자월 같은 경우에 임수라든가 내지는 개수 같은 것이 투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거는 절대 투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월이 수왕절인데 원령 자체만 이렇게 자수가 있으면 이거는 물이 많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그냥 월지니까, 계절이 겨울이니까 좀 춥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만약에 임수가 투출하거나 내지는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기온은 더 크게 하강을 하는데 물도 많아지는데 그 물이 다 얼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죠.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왕성할 때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수왕절에 임수가 범람해서 터져가지고 얼어버린 것 같아요. 쉬운 말로 겨울에 추우면 여러분들 수도가 얼어 터져서 물이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그게 결국은 얼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들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골절상 당하면 크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월 같은 경우 어떤 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 개수가 청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로서 수를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쉬운 말로 뭐냐면, 수도가 터졌으면 빨리 그 물기를 갖다가 닦아내서 없애 주어야지만 미끄러지지 않고 사람이 다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월에 기토가 태어났는데 다른 일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임계수가 투출하면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원령은 자월이라고 하는 겨울이 되겠습니다. 겨울, 격국이로 놓고 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가 음수인 자수를 받기 때문에 재성이죠. 어저께 무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걸 정제라고 했지만, 이거는 음대 음이니까 이제 편제를 붙여서 편제격이 되겠죠. 역시나 무토가 자월에 태어나든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든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니까 물론 제다신 약한 그런 기운은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제다신양이라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뭐예요? 겨울에 자수가 너무 많게 되면 한습이 극심하다. 쉬운 말로 겁나게 춥다 내지는 억수로 춥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게 느껴져요. 왜냐면 옷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조금만 걸어가면 따뜻한 커피숍도 있고 추위를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죠. 근데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죠. 시골 같은 경우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도심지가 더 따뜻해요. 왜냐면 도심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뭐 바람막이라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지만 저기 뭐 벌판 같은 데만 그야말로 그 뭐 삭풍 다 그 추운 겨울에 그걸 다 맞고 눈밭밖에 없으면 또 추위를 피할 데가 없죠. 특히나 저 강원도 산골짜기 가거나 강원도 저 뭐 철원 이런 쪽 가게 되면 뭐 벌써부터 뭐 좋지 않은 사촌 동생이 거기 사는데 엄청 벌써부터 춥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겨울 생각하지 마시고 북극이나 남극 생각하시라고 해서 해자 축어를 그냥 한습이 극심하다 이건 좀 점잖은 표현인 거고요. 어떻다? 엄청나게 춥다. 이렇게 왜 군대에서도 그러죠. 거짓말하죠. 오줌 누우면 10초 안에 얼어버린다고 그렇게 춥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 저 북극 그 남극 기지 있잖아요. 세종 기지인가? 이제 거기 이제 그 장면을 봤는데 따뜻한 커피도 마시려고 부어 놓으면 좀 금방 얼어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남극에서 이제 황제 펭귄이 수컷이 알을 품어요. 알을 품는데 잘못해 가지고 수컷이 알을 발등에서 떨어뜨리면은 바로 얼어버려 가지고 알을 부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추운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 줘야 된다? 반드시 화가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해자축월에 화가 없으면 사람이 비난해진다라고 하는 것, 옹색해진다고 하는 것, 쪼잔해진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연지자수가 다시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한습이 더 가중되겠죠. 물도 많아지겠죠. 그죠? 쉬운 말로 겨울 텃밭에 눈이나 비가 와가지고 물이 흥건했는데 그게 얼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농사 지으려면 뭐예요? 땅 녹여가지고 물길도 적당히 빼가지고 또 이렇게 온기가 있어줘야 되겠죠. 경금마저 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토의 기운을 빼서 수를 생하는 역적질을 하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굉장히 좀 괄괄하고 통이 크고 나름대로 생재하는 재성을 받기 때문에 머리 좋은 척 같은 걸 할 수 있지만 겨울에 온기가 없으면 그 머리 좋은 척은 뭐예요? 헛똑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무자일주하고 좀 다른 게 어저께 무자일주는 무토일간 지지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수 어저께는 무자였으니까 연지자수, 월지자수, 일지자수 무토일간이 뿌리를 둘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토를 보게 되면 그래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축 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일단은 별개로 하고요. 자, 이렇게 무토가 있기 때문에 뭐 겁재가 있어서 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겁재가 이렇게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은 역시나 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역할은 아니죠. 자, 여기 자축이 있죠. 월지에 자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축은 원래는 합토가 됩니다. 합토 이렇게 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월은 뭐냐면 자축 합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해자축 방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왕절에 자수가 있고 경금까지 있고 물론 이제 무토가 있어서 이거를 자축 합토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러니까 지지 육합으로 볼 것이냐 내지는 방합으로 볼 것이냐 이제 헷갈리는데 월지가 자월이면 이거는 그냥 방합으로 봐서 수로 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토로 본다 하더라도 조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차가운 동토가 되는 것은 뭐 당연지사이지만 이걸 수로 볼 것인지 아니면 토로 볼 것인지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무토이기 때문에 이건 토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만약에 축월에 뭐 일지에 자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토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원령 자체가 자수라고 하면 이거는 방합으로 준방합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만약에 생시가 해시였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수로 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도 기축 간여지동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100% 없어졌다라고는 보지 않고요. 그래도 기토부터가 축에 조금이라도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자보다는 기축이 조금 나은 게 일간 자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근기는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나마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역시나 3주까지 봤을 때 뭐가 없다? 화가 없는 것은 엄청난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시에서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화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생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게 되는데 화를 볼 수 있는 생시, 병인정묘시가 있겠고요. 기사경호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화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죠? 눈을 씻고 봐도 미중정화, 술중정화는 그냥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미중정화, 술중정화로 조우를 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별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술토가 있는 상태에서 오화를 본다거나 술토가 있는 상태에서 뭐 인목을 본다 해서 합을 이룬다라고 하면 상관없습니다. 미토가 있을 때 오화가 옆에 있어서 합해서 오미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미토 술토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는 뭐야? 이건 뭐 수왕절에 수가 한 점에 경금까지 있고 이건 굉장히 한습한 상태에 뭐 인목도 없고 오화도 없죠.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술토라든가 미토라든가 술토는 크게 조우의 공력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인시를 라고 놓고 보게 되면 자, 인에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하죠. 자, 이 무토는 인에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병화로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이 약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조우가 충분한 게 아니고 대운도 아직은 한습하기 때문에 대운도 운은 목화운으로 가는 것, 목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요. 금운을 만나는 것은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돼요. 그죠? 금운을 만나게 되면 유축회금하거나 아니면 신자수국해서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아무리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조우하는 힘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세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보다 정묘시는 공력이 제가 더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다. 이 정화 하나 가지고는 조우할 수 있는 힘이 병화 하나하고 정화 하나하고 차이는 거의 천양지차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병인 같은 경우에는 인목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지만은 이 묘목은 승목이기 때문에 정화를 생주할 수 있는 공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묘시는 별로 좋지 않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병인시보다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화를 받기 때문에 사중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호시도 마찬가지로 오화를 받는데 오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사화를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중병화를 생각해서 사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왕절에 경금 투출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겠죠. 그죠? 차라리 기토가 있고 사화를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임신시 계유시는 절대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뭐야, 자수가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아무리 무토가 임수를 제방해준다 하더라도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무토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왕한 이 임수는 뭐야, 등령한 거잖아요. 수가 가장 왕할 때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기토가 어떻게 된다? 큰 물에 쓸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더 나쁜 것이 뭐냐면 그래도 자축합을 하든 말든 뭐 그 축토가 이렇게 있어서 무토 기토가 뿌리를 놓을 수 있는데 이렇게 유축도 회금까지 하게 되면 이 경금의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무토가 더 약해지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월에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토를 사수동료까지는 아니더라도 휩쓸려 가진 않더라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임신시도 계유시도 공이 뭐예요? 화가 한 점도 없는 아주 열악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의뢰지. 차라리 임신 계유시 하는 것보다는 갑술시를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술중 정화의 의지라도 해야죠. 불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될 수 있으면 좀 화가 뚜렷한 생시를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